네, 기분 좋은 월요일 아침 글로벌 비트 출발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새로운 얼굴과 함께 저희가 인사를 드리게 됐는데요. 인사와 함께 각오 한마디 들어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글로벌 비트 처음으로 인사드리게 된 신유정입니다. 이제 매일 아침 체린 앵커와 함께 더 생생한 글로벌 증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앞으로 글로벌 비트에서 유정 앵커가 보여주게 될 다양한 활약들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고요. 이제 본론으로 돌아가서 지난 금요일 시황 소식부터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에는 10월 고용동향 보고서가 발표가 됐습니다.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본격적으로 부상하면서 3대 지수가 일제히 하락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특히나 나스닥 지수가 2.4% 급락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난 7월 10일에 경신했던 고점과 비교했을 때 이제는 10% 후퇴를 한 본격적인 correction territory죠. 조정장에 진입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다우 지수는 1.5% 하락하면서 4만 포인트 선을 반납했다는 데에 특징이 있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9월 빅스텝에 대한 가능성, 베팅이 중론으로 자리를 잡게 됐습니다. 방금 전에 방송 들어오기 직전에 캡처를 해온 건데요. 현재 CME 패드워치 툴에 반영되고 있는 9월 50베이시스 포인트 인하 확률은 80%로 이제는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금요일에는 이 수치가 74%까지 폭등세를 기록을 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국채 시장에서는 채권에 대한 수요가 또 폭등을 했습니다. 10년물 금리는 하루 만에 18bp나 급락을 하면서 이제는 3.8%마저 하회를 하고 있는 움직임이죠. 이는 작년 12월 이후로 가장 낮은 수준이 되겠습니다. 경기 침체의 우려가 부상하자 중소형주들이 가장 크게 타격을 받아갔습니다. 이 러셀 2000 지수의 흐름을 확인해 보시면 하루 동안에 3.5% 밀려나면서 이제는 2109포인트 선을 가리키고 있는 상황이죠. 이 밑에 있는 차트는 3개월 추이를 나타내고 있는데 7월 중순 이후로 러셀 2000 지수가 금리 인하 기대감에 이렇게 큰 폭으로 뛰어오르기도 했었는데 빠르게 그 상승분을 반납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소형주들이 오를 수 있었던 것은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해준다라는 기대감도 있었지만 연착륙에 성공한다는 전제가 깔려야지만 성립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은 경기 침체 가능성을 내다보고 있는 것이고 만약에 경기 침체가 진짜로 온다면 소비가 냉각되고 이런 작은 비즈니스들에게는 아주 불리한 여건이 조성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우려감이 받아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히트맵을 열어서 전반적인 섹터와 종목별 분위기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체적으로 급락하는 분위기 속에서 M7 종목들 가운데에서는 애플만이 상승부를 켰는데요. 0.7% 가까운 오름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 경기 침체 그리고 중동 전쟁 발발 가능성까지 현재 불거지고 있는 시점에 과연 과거 러시아 우크라 전쟁 때 우리가 봤던 것과 같이 애플이 우리의 피난처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한 궁금증이 좀 생겨나는 시점인데요. 다만 주말 사이 들려온 한 가지 악재성 뉴스가 있었죠. 이 워렌 버핏이 보유하던 애플의 지분을 절반가량 매각했다라는 뉴스가 전해 들려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버핏이 아멕스와 코카콜라처럼 애플을 아주 오랫동안 좀 들고 가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었는데 그 기대와는 달리 이렇게 좀 크게 축소를 한 것이고요. 약간의 서프라이즈 요인이 있었던 겁니다. 이제부터 관건은 지속적으로 비중을 줄여 나갈 것인가 혹은 완전히 팔아치울 것인가 이 부분이 될 텐데 계속해서 지켜봐야 될 문제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히트맵으로 돌아가서 애플과 같은 날 실적을 발표했던 종목이죠. 아마존입니다. 이날 8.8% 급락세를 기록을 했는데요. AI로의 막대한 지출 그리고 매출 미스, 가이던스에 대한 실망감 복합적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세 가지 실망 요인 겹치면서 8.8% 급락세를 나타냈고요. 하지만 지금 월가에서는 이 아마존의 실적 결과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도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 주가 향방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반도체주들의 고전이 지속됐습니다. 특히 인텔은 전날 총체적으로 실망스러운 실적 성적표를 들고 왔죠. 배당 일시 중단까지 발표를 한 여파에 26% 주가가 급락했습니다. 엔비디아의 경우에는 1.8%의 하락이었는데요. 현재는
있는 107달러 선을 가리키고 있는데 그런 가운데 주말 사이에 악재성 뉴스가 하나 들려왔죠. 이 블랙웰의 샘플에서 설계상 결함이 발견됐다. 이런 디인포메이션 매체 보도가 들려왔습니다. 소식을 전한 매체에 따르면 이 블랙웰의 납품이 3달 이상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다만 아직까지는 샘플에서 발견된 결함이기 때문에 이후 들려오는 후속 보도들을 계속해서 예의주시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번 주 투심에 일단 마이너스 요인이 될 수 있다. 이 부분은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엔비디아의 주가는 107달러 선 가리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날 이렇게 침체 공포에 타격을 받았던 것은 기술주들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은행주들도 급락 물결을 피해가지는 못했는데요. JP모건, 뱅크 오브 아메리카 등의 대형 은행주들이 4%대 이상의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유일하게 상승부를 켜냈던 종목이 이쪽에 위치한 경기 방어주들이 되겠습니다. 경기 침체가 오더라도 사람들이 무조건 소비를 하는 이런 필수 소비재들을 만드는 기업들이 되겠는데요. 프록터앤갬블이 특히나 2.65%, 코카콜라와 펩시콜라도 2% 안팎의 상승세 나타냈습니다. 그 밖에 초록불을 켜낸 종목들, 맥도날드가 이날 3% 가까이 급등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 5달러 밀 기대 이상의 인기몰이를 하면서 주춤했던 사람들의 발걸음을 되돌리고 있다. 이 트래픽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사측의 설명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이 경기 침체 우려감이 부상하고 있는 지금 시점에 특히나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더 살아나고 있는 분위기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험사들 마지막으로 올랐는데요. 특히 유나이티드 헬스그룹의 주가가 3% 가까이 상승을 했습니다. 보험주들 역시 전형적인 경기 방어주로 분류가 되죠. 경기가 안 좋아져도 사람들이 보험료는 계속해서 납입이 되기 때문에 안정적인 수입이 계속 들어온다. 이런 기대감이 살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난 금요일 특징주 시황 전해드렸고요. 계속해서 주요 외신 헤드라인들 정리합니다. 네, 지난 글로벌 시장 안에서는 실적도 부지런히 소화를 하고 이 경제 지표들을 소화하면서 정말 바쁜 시간을 보냈는데요. 지난주 제조업 지수가 공개가 되면서 제조업황 자체에 대한 경고 등이 들어오기도 했고요. 이뿐만 아니라 우리 시장이 마감된 이후에 공개가 된 노동 지표, 고용 지수가 공개가 되면서 고용 시장 예상보다 좀 쉽지 않다라는 흐름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3대 지수 모두 하락하는 흐름이었는데 어떤 내용이었을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지 시간으로 2일 미국의 고용 상황이 악화됐다는 통계가 발표됐습니다. 미국 노동부는 7월 미국의 비농업 일자리가 전월 대비 11만 4천여 명이 늘고 실업률이 4.3%로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예상보다 실업률이 가파르게 상승했고 고용 증가세는 평균치에 크게 밑도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미국 경기 시장의 예상치에 비해 빠르게 식어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지난 2일 공개가 된 고용 지표에 따르면 예상보다 고용 시장 더 많이 빠르게 냉각되고 있다라는 점이 확인이 됐습니다. 신규 고용자 수의 둔화폭이 좀 확인이 되었고요. 이 실업률 역시나 3년 내 최대치인 4.3%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고용 시장이 냉각되어 있다라는 점을 시사하면서 3대 지수가 하락하기도 했고 최근에 연준의 기조에 따르면 금리 인하를 좀 고려해 볼 때 인플레이션뿐만 아니라 고용에 조금 더 집중해보자 라는 기조를 공개했기 때문에 해당 지표가 좀 금리 인하에 대한 전망을 다소 바꾸기도 했습니다. 어떤 내용일지 살펴보시면요. 이렇게 고용 지표가 공개된 이후에 주요 금융기업들이 금리 인하에 대한 전망을 조금 더 강력하게 시사했습니다. 시티그룹도 전망을 수정했고 JP모건 역시나 연내에 1.25%포인트 금리 인하를 추진해야 한다. 더 강력한 금리 인하 기조가 필요하다라고 시사하기도 했고요. 골드만삭스 역시나 연내 3회 정도, 3차례 정도의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라고 전달을 하면서 9월에 더 강력한 B컷, 그러니까 0.5%포인트 인하가 필요하다라는 전망을 좀 강력하게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앞으로 어떤 지표에 조금 더 집중해봐야 하냐, 이번 주 일정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이러한 지표들이 둔화한다라는 그 여부에 따라서 3대 지수뿐만 아니라 금리 인하 기조에 대한 영향력, 전망을 좀 변경할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오늘 현지 시간으로 5일이죠. 7월 ISM과 이 S&P 글로벌 구매
관리자 지수를 좀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화요일 날 공개가 될 소비자 신용지수 역시나 체크를 해보시면서 해당 지표들이 어떤 점을 시사하는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두 번째 헤드라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워렌 버핏의 기조가 좀 바뀌었습니다. 역시나 워크셔의 실적을 잘 살펴보니까 애플에 대한 지분 구조가 좀 달라졌다라는 점이 확인이 되었는데요. 어떠한 내용일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3일 버크셔가 공개한 2분기 실적 발표에 따르면 버크셔의 애플 지분 가치는 6월 말 기준 842억 달러로 지난해 대비 절반가량을 매도한 것으로 보여졌습니다. 이로써 버크셔가 보유한 현금 보유액은 사상 최대 수준으로 증가한 건데요. 지난 5월 주주총회에서 워렌 버핏은 한 차례 매각을 진행하며 애플을 최대 투자처로 계속해서 삼을 것이다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2분기에도 이어진 대량 매각으로 인해서 투자자들의 우려감이 고조된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버크셔의 실적을 잘 살펴보니까 애플에 대한 기조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 워렌 버핏은 지난 1분기에도 13%가량 애플의 지분 구조를 줄여낸 상황인데요. 이번에 다시 한번 추가적으로 49%를 매각했습니다. 이전에 워렌 버핏이 최애 주식이다, 최애 기업이다라고 꼽고 있던 애플이었던 만큼 이렇게 좀 큰 폭으로 지분을 줄여낸 데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 1분기에 이 매각을 한 이후에는 세금과 관련된 이슈다라고 이야기를 덧붙이면서 오히려 해당 매각 사항이 투자자들에게는 좋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덧붙인 상황이었는데 이번에 또 한 번 이렇게 추가적으로 매각을 한 겁니다. 이런 매각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지 좀 의견이 분분한 상황인데 우선적으로 애플 지금 주가상으로 상당히 고점에 위치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조정이 필요한 시기다라고 해석이 되기도 합니다. 이번 상반기에 애플 이 AI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좀 주가가 상승하는 흐름이었는데 이제 너무 많이 올랐다. 기대감이 작용하기엔 좀 부족하다라는 점으로 해석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AI 반도체 거품론에 대한 의구심이 다시 한번 좀 끌어올려진 상황인데요. 지금 애플뿐만 아니라 이 엔비디아를 제외한 M7 기업들의 실적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순이익의 증가폭이 상당히 좀 좋지 않았습니다. 지난 분기에 50.7%였는데 이번에 이익 성장률 29.9%로 정말 눈에 띄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런 부분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익 증가율, AI 관련된 매출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이제는 좀 기대감이 아니라 결과가 필요한 시점이다라는 움직임이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어떠한 흐름일지 AI 관련해서 반도체 관련된 소식 계속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헤드라인은 엔비디아 관련 이슈입니다. 엔비디아 지난주에 실적 공개를 전후로 주가 정말 큰 폭으로 움직이는 흐름이었습니다. 이 주간 기준으로 5%가량 주가가 하락했는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엔비디아 악재가 있다라는 세 가지 정도의 이슈가 공개가 되었습니다. 어떤 악재였을지 첫 번째 이슈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3일 IT 전문 매체인 디인포메이션은 엔비디아의 차세대 AI 칩 블랙웰 200의 출시 연기 소식을 전했습니다. 예상보다 최소 3개월 늦춰질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엔비디아의 AI 반도체 신작 출시가 설계됨으로 인해서 엔비디아의 향방 제동이 걸릴 것이다 라는 우려감이 가득합니다. AI 버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AI 시장 전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지 이목이 집중된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현지 시간에 따르면 엔비디아가 마이크로소프트와 다른 고객사에게 블랙웰 200 지연 소식을 전달했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는데요. 원래 블랙웰 B200 월 4분기 정도에 출시될 예정이다라는 전망이 좀 공개가 되었는데 이렇게 설계 결함이 공개가 되면서 내년 1분기, 2분기에도 어려울 수 있다라는 지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러한 소식 엔비디아를 좀 크게 흔들 것이다라는 악재로 확인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주만 해도 엔비디아 5%대 낙폭을 보이기도 했고 이러한 이슈가 최근에 불거지고 있는 AI 거품론까지 더해지면서 힘을 더 빠지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러한 상황뿐만 아니라 어떤 악재가 있을지 바로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최근에 엔비디아는 이 AI 관련된 거품론 두 번째 악재로 좀 꼽히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기업들이 AI 관련된 지출이 너무 높다라는 점이 다시 한번 가시화됐기 때문에 이제 엔비디아의 힘을 어떻게 이어가야 할까라는 좀 고민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에 따라
따라서 여러 가지 기업들 적자가 좀 예상된다라는 불안감 증폭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불거지고 있는 엔비디아의 세 번째 악재는 어떻게 될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엔비디아에서 프랑스에 이어 이번엔 미국에서 반독점 관련된 조사에 착수한다라고 합니다. 이 엔비디아가 이 강력한 자신들의 힘을 기반으로 여러 가지 경쟁사들을 좀 불법적으로 견제하고 있다라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지금 이렇게 반독점 조사에 착수하게 된 건데요. 이러한 흐름 때문에 엔비디아의 흐름 좀 제동이 걸리지 않을까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어떠한 이슈로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특히나 엔비디아 우리 반도체 기업에 영향을 크게 주는 만큼 저희가 계속해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 네 번째 헤드라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글로벌 증시 안에서 변동성도 너무 강력하고 이 경기 침체에 대한 공보가 강력해지면서 금리가 좀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최근까지 4.1%대 4%를 유지하고 있던 10년물 국채 금리가 3.79% 지나가고 있고요. 아무래도 지정학적 위기감 때문에 WTI 국제유가가 3.66%, 비트코인은 4.02%, 금 역시나 소폭의 하락세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 이번 주 오늘 증시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지 저희와 계속해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까지 글로벌 비트였습니다.